여러분, 80세 노인이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내 마음대로 살 걸. 평생 가족을 위해 살고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남들 눈치 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내 인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돈도 없고 특별한 성공도 없지만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다 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 노년의 자유를 가졌느냐 잃었느냐입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8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전라북도 군산에 사시는 오윤경 씨는 올해 68입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몇 년 전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내외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큰 방 드릴게요.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아들도 착하고 며느리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윤경 씨는 한 달을 고민하다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아직 내 집에서 살 수 있어. 고마운데 나중에 정말 못 움직이게 되면 그때 신세지자. 아들은 섭섭해했지만 윤경 씨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작더라도 내가 결정하는 공간. 냉장고 문을 열 때 눈치 안 봐도 되는 곳. 밤늦게 책 읽어도 미안하지 않은 곳. 그게 자기 집의 진짜 의미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윤경 씨는 그 오래된 빌라에서 혼자 텃밭을 가꾸고 동네 복지회관에서 주 2회 자원봉사를 하며 삽니다. 아들 집에 가면 손님이 되겠지만 자기 집에서는 주인입니다. 그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두 번째, 내 이름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인이다. 같은 마을에 사시는 두 남성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전직 교사 출신의 이재호 씨. 퇴직 후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또 한 분은 건축자재 사업을 하다 은퇴한 정성훈 씨. 사업은 꽤 잘 됐지만 국민연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아 지금은 연금이 없습니다. 자녀들이 달마다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분을 지켜본 사람들은 묘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이재호 씨는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냅니다. 손녀한테 용돈을 줄 때도 당당합니다. 어깨를 펴고 삽니다. 정성훈 씨는 다릅니다. 자녀가 주는 돈을 받을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가는 것을 미룹니다. 애들이 번 돈으로 병원비 쓰기 미안해서요 라고 합니다. 돈의 액수 차이가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들어오는 돈이냐의 차이입니다. 아직 50대, 60대 초반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연금은 노후의 자존심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이름으로 자동으로 꾸준히 들어오는 돈을 만들어 두세요. 그게 나중에 당신의 어깨를 펴게 해줄 겁니다. 세 번째,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2세 남성 박민준 씨.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서울에 삽니다.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시계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게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어.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목공의 강좌 전단지를 받습니다. 별 기대 없이 등록했습니다. 지금 박민준 씨의 작업실 겸 베란다에는 그가 직접 만든 작은 책장, 나무 액자, 손수 깎은 나무 숟가락들이 놓여 있습니다. 유튜브로 새로운 기법을 배우고 만든 물건을 지인들에게 선물하면서 하루가 모자랍니다. 그가 말합니다. 혼자라는 게 무서웠는데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이 아깝거든.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몰라.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사람과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 그 차이가 노년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아직 그 취미를 못 찾으셨다면 지금 당장 찾아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박민준 씨도 첫 목공의 수업에서 나무에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았다고 했으니까요. 네 번째, 작은 것으로 평화를 사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과 걱정 없이 사는 것은 다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수십억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밤 재산이 줄어들까봐, 자녀들이 자신의 돈을 노릴까봐, 사기를 당할까봐 잠을 못 잡니다. 반면 경기도 이천에 사는 황복자 씨, 올해 74입니다. 작은 아파트 전세에 삽니다. 통장 잔고가 넉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일 먹을 쌀 걱정은 없어요. 이가 아프면 치과 갈 돈은 있고. 그거면 됐지. 더 필요해요? 그 말이 오래 남습니다. 노후의 재정적 평화는 통장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에서 옵니다. 오늘 저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갑자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있다는 확신. 작은 비상금 하나. 그것들이 쌓여 노년의 평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일찍 넘기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쓸 몫은 반드시 남겨두세요. 노년의 자존감은 경제적 독립에서 시작합니다. 다섯 번째, 몸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8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30분씩 걷는 김순애 씨. 무릎이 좋지 않아 지팡이를 짚습니다. 속도는 느립니다. 그래도 그분은 스스로 걷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실 텐데요. 힘들지. 그런데 내 발로 걷잖아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누워있는 친구들 보면 알아요. 화장실을 혼자 갑니다. 밥을 혼자 차립니다. 청소를 혼자 합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 그것을 잃어본 사람만 압니다. 지금 70대, 80대이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세요. 기적 같은 회복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몸으로 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최대한 오래 유지하는 것. 그게 목표입니다. 산책, 스트레칭, 약 꼬박꼬박 챙겨 먹기. 작은 것들이 큰 자유를 지켜줍니다. 여섯 번째, 부탁을 최소화하는 능력입니다. 나이 들면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늘어납니다. 스마트폰 설정이 어렵고 은행 앱이 낯설고 관공서 서류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스스로 익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느리더라도 직원에게 물어가면서라도 혼자 처리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최기옥 씨, 71입니다. 3년 전 지역 평생교육원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화면 터치하는 것도 어색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버스 앱으로 실시간 도착 시간을 확인하고 병원 예약도 혼자 하고 가끔은 손녀에게 영상통화도 겁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볼 때마다 창피했거든요. 이제 웬만한 건 혼자 하니까 당당해요. 부탁을 최소화하는 능력. 그게 노년의 자존감을 지키는 조용한 힘입니다. 일곱 번째, 오늘 하루를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사시는 박태수 씨, 올해 76. 특별한 취미도 큰 계획도 없습니다. 매일 비슷한 하루를 삽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바다 쪽 하늘을 한번 봅니다. 천천히 밥을 먹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잡니다. 반복입니다. 심심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니 그분이 웃으면서 답했습니다. 심심하지.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게 얼마나 큰 행운인지 알아요? 구급차 소리 안 들었고 병원 안 갔고 나쁜 소식 없었고 그게 다 복이지.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특별한 날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의 진짜 좋은 날이란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지나가는 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없었나요? 그렇다면 그게 오늘의 축복입니다. 여덟 번째, 관계를 정리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송미영 씨, 올해 73.
5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런데 70대가 되면서 만나고 나면 기분이 처지는 친구들이 있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는 친구, 자식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은근히 비교하는 친구, 내 이야기는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는 친구. 송미영 씨는 오래 망설이다 결심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안 했습니다. 모임에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그분에게는 3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들, 전화 한 통에 웃음이 나오는 친구들, 그게 전부입니다. 친구가 줄었는데 오히려 덜 외로워요. 이상하죠? 진짜 친구가 남은 거예요. 인간관계는 나이 들수록 양보다 질입니다. 체력도 감정도 시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에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울 필요 없습니다. 절교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천천히 멀어지면 됩니다. 처음엔 미안하지만 나중엔 자유롭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8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 공간에서 사는 것, 내 이름에 수입이 있는 것, 혼자서도 충만한 것, 작은 것으로 평화를 찾는 것, 몸을 아끼는 것, 스스로 처리하는 것, 오늘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관계를 가볍게 정리하는 것. 이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건 태도이고 선택이고 매일의 연습입니다. 진짜 자유로운 노년이란 화려한 노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노년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노년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 것으로 살 수 있는 노년입니다. 지금 당장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산책 10분이든 연금 알아보기든 오늘 하루 감사한 것 하나 떠올리기든 그 작은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씩 바꿔갈 겁니다. 오늘도 살아있고 오늘도 생각할 수 있고 오늘도 선택할 수 있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